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매출이 안 나올 때 강의 듣지 마라. 무료자료는 더더욱 받지 마라. 매출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더군다나 이게 본업이라면 진짜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다 막 누굴 찾기 시작해요. 내 문제점 해결해줄 누군가요. 절망에 빠진 사람만큼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가 없어요. 매출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유혹이 진짜 많아져요. 파워저 어페라, 엑셀도 있다, 자동 쇼츠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시태그 뽑아주는 게 있다, 뭐 기타 등등등. 인터넷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피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카피를 2시간 뭔가 기술을 볼 것 같은데 큰돈을 제가 연달아서 쓸 동안 저는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그 정도의 기술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상황을 뒤집게 된 순간은 안녕하세요, 스노우입니다. 제가 해외 구매 대행 1년 8개월하고 손해를 거의 2천만 원 넘게 봤었어요. 근데 정확히는 벌어들인 수익까지 다 까먹은 거니까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제 채널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고요? 이 정도로 망했는데 유튜브 채널을 계속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제 이력을 좀 언급해드리면 대량 등록 사업자만 18개고 최소한 100만 개는 업로드했습니다. 반자동은 5,000개는 업로드했고 아르바이트 2분까지 해서 같이 업로드했었어요. 수동 등록은 번역을 싹 다 하고 아이템이나 경쟁까지 갔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체제를 전환했고요. 특정 카테고리만 지금 상표권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이번 달 기준으로 소매 매출만 5천에서 6천만 원 사이 그 정도가 나오고 있고 쿠팡 비중은 의외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물류업을 하고 있는데 구매 대행하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의 정수가 모두 다 들어간 배송행지를 하고 있어요. 온갖 실험을 제 돈으로 다 한 그 결과치를 반영해 놓은 배송대행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으로 돌아가면 폐업하고 다시 돌아보니까 느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진행 중이신 분들, 특히 매출이 내려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구매대행은 리스크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구매대행은 리스크가 없다고. 오히려 리스크 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재권 리스크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정말 유명한 카페들 몇 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조회수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게시글들이 있어요. 어디서 내용지면 받았다, 법무법인 XX 이분들께 받았다,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대량 등록이랑 반자동은 지재권 리스크가 큽니다. 네, 반자동은 안 걸린다고 하던데? 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자동은 매출을 포기하면 리스크가 작은 게 맞습니다. 반자동도 결국에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반자동 올릴 때 지재권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일일이 키프리스에 상표권을 검색을 한다? 속도가 줄어들어서 업로드 양이 느려져요. 그 말은 낼 수 있는 매출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같아요. 이거 반자동 하실 때 키프리스에서 일일이 상표권 검색하시는 분들 아마 이 말 공감하실 거예요. 키프리스에서 검색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그 순간 속도는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이거는 키프리스 홈페이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걱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대량 등록할 때는 저는 오히려 안 걸렸어요. 대량 등록은 워낙 이슈가 심하다고 하니까 200개 중에 한 30-40개가 통과될 정도로 금치거를 되게 빡빡하게 넣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경찰서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반자동 할 때 한 3-4번 걸렸나? 내가 일일이 보기를 하니까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이게 제가 모르는 상표권 이슈 상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거 그냥 감안하고 경찰서 가서 고의가 아니었다 하면 무혐의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데 그거는 케바케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 다니는데 내용 증명 한번 받잖아요. 대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나요. 한번 걸리면 월간 검색수 20회 미만의 초소형 키워드들 싹 다 검색해서 찾아보기 시작해요. 아마 이거 내용 증명 받아보신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걸요? 밤늦게까지 후기랑 후기를 다 찾아봅니다. 저는 사입해서 판매할 때까지 KC 인증을 어겨서 작년에 기소율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걸렸을 때 그 기분을 알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돈을 못 벌었을 때 걸리는 그 기분이 참 애매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찍은 영상에 보면 굉장히 크게 걸리신 분과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합의금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걸리면 50만원, 100만원은 기본이잖아요. 요즘처럼 구매대행이 안 그래도 입지가 작아지는데 순수익도 내려가요. 그럼 걸렸을 때 내야 되는 금액과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면 이게 정말 리스크가 없다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유명한 것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뜬금없는 거 맞습니다. 저도 거기서 다 걸렸고요.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 게 나무술에도 상표권이 있어서 문자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정말 뜬금없는 게 많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안 걸리셨으면 하느님께 감사하시고요. 걸리셨으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명제를 몇 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문이 많이 터지는 것도 못 봤는데 주문이 0인 것도 못 봤다. 그러니까 벌리긴 벌려요. 좀 아이러니하죠. 망했다면서 벌린다. 이게 무슨 소린가? 벌리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벌릴 거예요. 대신 지재권 리스크 때문에 하루하루 하느님께 기도하고요. 압도적인 노가다 양 때문에 하루하루 손가락 지문이 달아가시는 거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정해요. 옛날만큼은 아니어도 벌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자만 많이 내면 매출 나는 거 아니냐 라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자 20개 되지 않는 이상은 6개 아래로는 운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했었던 데이터인데 4, 5, 6호점은 합쳐서 1000만원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운이 나빠서 이 아래쪽 라인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순이익들 다 합쳐도 500만원 밖에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량 등록 사업자 6개면 전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업로드 운빨에 따라서 매출이 요동을 칩니다. 대량 등록이라는 게 사실 제가 볼 때 무지성으로 모든 카테고리를 그냥 싹 다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변주를 줘도 50보 100보예요. 그리고 사업자 많이 내는 건 저는 완전 비추천하고요. 많이
수익률만 많이 날수록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반자동이 나아요. 그리고 구매 대행은 관성이 있어요. 또 특이한 게 구매 대행을 하면 그 재고에 대한 리스크에 엄청나게 큰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가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니까 계속 구매 대행만 찾게 되는 거예요. 재고가 없다는 이 꿀을 경험하니까 참 더 다르게 힘든 것 같아요. 거기다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워낙 편하게 나와서 정말 이 편한 거를 경험하니까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간단하게 제가 동기생 분들 중에 배털 깎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량로가 거의 1년, 2년 가까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만두겠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구매 대행이 너무 질려났다고. 얼마 전에 통화할 때 이제 자기도 이제 부업하고 싶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시고 있어요? 하니까 구매 대행 하신다는 거예요. 대량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누님 하고 쌍수를 들고 말렸죠. 그 정도 하셨으면 되셨어. 다른 거 하시고 하니까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묘해요. 그 재고가 없고 요즘에 프로그램이 워낙 편하게 나오니까 구매 대행이라는 게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생각보다 키워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키워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키워드들을 아이템 스카우트랑 되게 유명한 것들 다 결제해서 해시태그 20개 풀로 다 때려봤고 제목 키워드 샤플해서 막 조합하고 그런 것들을 치중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왜 안 팔리는 건지를 물어보면은 보통은 이런 얘기해요. 키워드 잡아라, 너가 셔플을 못한 거다, 소소한 키워드를 뽑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진짜 개떡같은 제목들이 있긴 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에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매출을 올려줄 해결책은 키워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네가 못 잡아서 그렇네 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작년 겨울에 제가 시그널에서 이거 발표했던 건데 검색수가 한 83,000원짜리 그 대형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목 키워드만 잡아서 조합을 하고 CPC 광고로만 올린 거예요. 참고로 저는 트래픽을 쓰지 않고요. 이거는 제 소신이기도 해요. 시간이 걸려도 내실있게 가자는 게 제 생각이어서 트래픽을 쓰지 않습니다. 8만 키워드를 1페이지대로 올려낼 정도면은 제가 엄청 못 잡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는 게 굉장히 기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스터하는데 막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별짓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키워드라는 게 그 정도로 집중할 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괴담으로 그런 거 들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100억 넘으신 분들은 키워드가 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SEO가 뭔지도 모른다. 근데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까지 그닥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매출이 안 나올 때 강의를 듣지 마라, 무료 자료는 더더욱 받지 마라. 매출이 안 나오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더군다나 이게 본업이라면 진짜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막 누구를 막 찾기 시작해요. 내 문제점을 해결해줄 누군가를요. 절망에 빠진 사람만큼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가 없어요. 그런 말이 떠오르거든요. 매출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유혹이 진짜 많아져요. 뭐 파워 작업해라, 엑셀도 있다, 자동 쇼츠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해시태그 뽑아주는 게 있다, 뭐 기타 등등등. 인터넷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피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카피를 들추면 뭔가 기적이 보일 것 같은데, 큰 돈을 제가 연달아서 쓸 동안 저는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그 정도의 기적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가 상황을 뒤집게 된 순간은 무수히 많은 고가의 강의들을 듣고 쥐지를 치고 결국에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 사업을 가장 잘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걸요. 결정적으로 매출이 내려가면 이익이 내려가요. 그때 듣는 컨설팅은 정말 사업의 명운을 걸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신중해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일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감각이 되게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0만원, 200만원은 우습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돈을 벌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고 있는 중이시라면 더더욱 신중해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고액 강의를 들었고 결국에는 그걸 이제 갚지 못한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제 쓰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돌아간다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점부터 고쳐 나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들어야 한다면 내가 돈을 지불해서 얻어갈 수 있는 가치를 정량적으로 표시해 놓은 곳을 좀 들을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아무튼 벌써 새벽 2시 반이네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느낀 거를 한 4개 정도를 이제 짧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구매 대행하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풀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게요. 사실 현실이라고 해봤자 뭐 비슷하잖아요. 어떤 분야나 10% 20%가 차지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자주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몰중일기라고 수배집을 썼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일기 쓰셨다 하시잖아요. 저도 쇼핑몰 일기를 계속 적어왔어요. 이런 거를 적으면 언젠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적어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몰중일기 시리즈로 제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월요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한 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